자, 10년 전에 이 종목을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금융주보다도 이 종목이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주는 70%, 80% 가지고 있지만 더 살 여력이 있잖아요. 100%까지니까. 근데 이 통신주는요, 외국인이 50%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지분이 한 2%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SCI 그 지수 편입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은 SK텔레콤입니다. 자, 외국인이 더 이상 살 수 있나, 못 사나, 이렇게 지분이라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 소진율, 그러니까 50%밖에 못 사니까 98%까지 목에 찼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산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1.4% 정도 사면 한 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품절주란 의미에선 좋은데 외국인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K텔레콤과 SK스퀘어라는 주식하고 분할된 건 다 아실 거고, 인적 분할. 그래서 이제는 순수 통신업이다. 옛날에는 자회사 지분 가치를 많이 가진 자산가치 우량주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KT나 LG U+처럼 거의 순수 통신주로 접근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그래도 주가는 옛날하고 뭐 액면분할한 거 감안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자, 11조 5천억이죠. 자, 10년, 한 7년 차트 보시면요. 거의 변화가 없죠. 2015년도하고 지금. 여기가 2015년도, 고점. 지금,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가는 조금 올랐다. 2015년 대비. 자, 10년 전 주가 대비는 좀 떨어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10년 전에는,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10년 전, 여기 14만원대 있어요,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만원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수익을 받겠죠. 근데, 2015년도 한 7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못 봤을 것이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뭐 20년, 30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과거부터 쭉 2000년대 초반부터 들고 있던 종목이니까요. 자, 보시면, 10년 전에 14만 4천 원, 지금, 7년 전에 21만 원, 지금 5만 원이니까요. 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25만 원.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얘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영업이익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줄었죠? SK 스퀘어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스퀘어가 떨어져 나가니까 연결 실적에서 자회사 실적이 빠지는 거예요. 하이닉스나 이런 거. 자, 지금까지는 아마 반영이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빠질 거니까, 이제는 이게 과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까지는 비교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근데 대표적으로 통신주는 여러분이 보셔도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보세요. 1조 7천억 하다가 1조 3천억. 별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럼 성장하겠느냐? 할 것처럼 됐는데 앞으로도 성장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뭐 5G 해도 이 대형주한테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자, 배당금은 2,000원에서 2,650원이니까 조금 늘어났다. 배당 성향은 좀 증가했다. 그리고 7년간 배당금이 14,660원 이 정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배당금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곱하기 5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배당금이 2,000원이 아니고 옛날에는 배당금이 2,000원이 아니죠. 지금은 2만 원대니까 2,000원이죠. 자, 5만 원대니까 2,000원이죠. 옛날 20만 원일 때는 만 원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액면불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좀 가져오지 못한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좀 곱하기 5 하면 얼마 정도? 10만 원 이상은 배당금으로 받아갔다. 7년 동안에. 그잖아요. 14,000원이니까 5 사이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는 배당금으로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2010년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가에서 2배 뛰기 하고요. 10만원 남기고, 배당금에서 7만원 남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 외국인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KT입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약세장에서. 남들 주식이 다 빠질 때 얘는 거꾸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조 8천억. SK텔레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한테 이제 뒤질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SK텔레콤의 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우량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는 회사였지만 이제 SK텔레콤도 통신이거든요. 그럼 매출액이 KT가 앞서거든요. SK텔레콤보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기 보유했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냈을까? 여러분 차트 보시면 여기가 2010년 전이니까 2012년도 여기가 2015년도 변화가 없죠.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KT 뭐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저성장주가 주가에서 배당금도 챙기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나쁜 성과를 냈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성과를 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투자해서 이익을 본 분이 몇 분 안 돼요, 사실은. 2015년 기준, 2012년 기준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명이 투자했다 그러면 많아야 1명 정도 이익을 봤을 거예요. 계좌에서 이익을. 나머지는 다 손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아이고 겨우 이거 올랐어 이게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KT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2만 원대 할 때 이 얘기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꼬마 빌딩 살 돈이 있다면 그 꼬마 빌딩을 사지 말고 KT란 주식을 사라. 그래서 KT를 빌딩 샀다고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그럼 KT가 주는 배당금은 뭐냐? 매달 나오는 월세다.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4% 5%니까 지금 뭐 건물 새 나와갖고 4% 5%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은 건물 가격 상승으로 봐라. 결코 꼬마 빌딩 투자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게 제가 27,000원, 8,000원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7,000원이니까요. 단기간 1년도 안 됐어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KT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주식도. 아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살 주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KT 같은 경우는 93% 목에 찼죠. 약 7% 정도 좀 살 수 있지만, 얘도 거의 살 수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T도 한번 볼까요? 자, 7년 전 주가는 28,000원. 10년 전 주가는 32,000원. 지금 37,000원. 한 10년 전보다는 5,000원. 7년 전보다는 7,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7년 동안 얘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한 거 아니니까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배당금을 얼마 받아가냐면 7,760원 받아갔습니다. 7년 동안. 그러면 7년 계산하면 주가에서 7,000원 올랐고요. 배당금에서 7,700원 올랐으니까 뭐 약 8,000원이라고 하면 15,000원 챙겼으니까요. 28,000원에 15,000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거의 한 80% 되잖아요. 80% 수익률인데 7로 나누면 연간 10% 정도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이런 것도. 그리고 뭐 KT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가끔 제가 표준 편차 말씀드리는데 KT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가 1.38이에요. 표준 편차가. 그 얘기는 뭐냐? 주가 변동이 거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굉장히 변동폭이 작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10년 동안에 지금 판단하면 나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다. 얼추 계산해도 28,000원이 15,000원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7년간 1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 7, 2, 14. 2,000원 정도 거의 수익을 낸 거잖아요. 1년에 평균. 그렇다고 보면
10% 가까운 수익을 낸 거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꼬마 빌딩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아주 좋은 성적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LG U+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낮겠죠. 세 기업 중에. 자, 5조 4천억 이 정도 나오고요. 얘도 한 차트로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우리 주가 흐름은. 자, 2012년도가 한 5천원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주가가 오른 거고요. 2015년 기준으로 해도 이게 월봉인데 13,000원. 15년이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니까 11,000원.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7년 동안에. 근데 10년 전하고는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자, 얘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SK는 다 샀고요. 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76%. 예, 민간 기업이라 그래, 예. 조금 외국인들이 아직은 좀 살 여력이 좀 남았다,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0%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분을 최대한 사도. 글쎄, 뭐, 통신주가 그렇게, 보호해야 될 만한, 50% 제한할 만한, 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인지는, 기간 산업 맞죠, 사실은. 예. 통신이 마비되니까 옛날에, 공동구 이렇게 화재 나갖고 통신 마비되니까 정말 혼란이 심하더라고요. 예, 기간 산업 맞는 것 같아요.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뭐,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U+. 얘도 아까 말씀 주가는 봐드렸죠. 10년 전에 6,600원. 지금 12,000원.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주가에서 더블뛰기 됐죠. 자, 7년 전에 2015년도에 투자했다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보니까. 뭐 주가가 좀 올랐고요. 2,000원 정도. 자, 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늘었느냐? 영업이익이 6천억대 했는데요. 7년 전에. 이제 9천억대. 통신주는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SK텔레콤도 봤고, KT는 안 봤죠, 아까? KT도 봐드릴게요, 지금. KT를 안 봤네, 보니까. KT는 1조 2천억 하다가 1조 6천억 정도 성장을 했고요. 7년 동안에. 500원 주던 배당금이 1,900원 줬고요. 자, LG U+하고 비교해보세요. LG U+하고. U+. 얘는 6,200억 정도 하다가 9,700억 하고요. 250원 주다가 500원 주네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KT가 좀 나아요. 배당금도 KT는 3배가 늘었는데 얘는 2배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배당 총액이 2,800원. 그러니까 배당이 굉장히 낮은 거죠. 7년 동안에 2,800원 받아갔죠. 그러면 이거 2,800원, 여기서 2,000원, 4,000원 정도 수익을 남긴 거니까 7년 동안 4,000원이다. 40%라고 치면 연 5% 조금 내외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예. 썩 만족할 만한 투자 수익을 못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SK가 과거에는 좋은 실적을 냈고요. 최근에는 KT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LG U+는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제가 좋아서 지금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 실패할 요인이 있는가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배당금이 계속 늘어야 된다. 그래야 버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주가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뒷받침해준 종목이 KT죠. 배당도 500원에서 1,900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주가도 증가하고 뭐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통신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거나 LG U+라고 해도 여러분들 평균보다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봅니다. 이런 지지리도 못 가는 똥주잖아요, 사실은. LG U+ 얼마 똥주입니까? 하나도 안 움직이는. 하지만 이런 똥주라도 기업이 안정적이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고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이는 거, 뭐 장기 투자하면 망하네 어쩌네 해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더 압축하고 안정적이고 배당을 주는 종목을 압축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통신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